야산에 버려진 수상한 자동차가 있다는 제보. 산에 차가 하나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하나 버렸는데 그 강아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강아지 있는 차는 그 차밖에 없어요. 숲속이고. 대체 무슨 사연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야산으로 향하던 그때 산자락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주변을 맴돌고 있는 개들. 조심스레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자. 정말로 차 안에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차가 엉망이네 지금 안에 보면은. 오래 머물렀던 듯 차 안은 이미 잔뜩 더럽혀진 상태. 누가 이런 곳에 개를 버리고 가기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인이 따로 있는 걸까요? 산중에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누군가. 한 무리의 개를 이끌고 등장한 의문의 여인. 대체 어둠 속에서 뭘 하는 것일까? 가만 보니 개들에게 뭔가 먹을 거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예요? 누구세요? 이야기 좀 나누. 아니요, 애기들 저기 지키느라고. 애기들이 많아가지고 애기들 지키느라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없을까요 지금? 아니요, 지금은 좀 바쁘고 다음에 밝을 때 오시든지. 지금은 아닌데 지금 바빠요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지금. 그러더니 개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져버린 여인. 한밤중 인적 드문 야산에서 300마리 개들을 몰고 다닌다는 수상한 여인의 정체를 밝혀봅니다. 지난밤 만났던 여인의 정체는 뭘까? 날이 밝자 다시 야산을 찾은 제작진. 승용차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 안에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머물러 있는 상황. 개들은 왜 차 안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조금 더 깊숙한 곳까지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산 쪽으로 올라가자 더 많은 개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닐하우스에서 모습을 드러낸 한 여자. 어젯밤 만났던 그 여인이 만든 듯한데요. 도대체 인적 드문 야산에서 개들을 데리고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세요? 여기엔 방송국에서 왔는데 아, 네. 여기 개 주인이세요? 네. 이거 도대체 몇 마리 있는 거예요? 좀 많아요. 몇 마리요? 한 좀 많아요. 몇 마리인데요? 300마리 정도? 300마리요? 네. 와, 300마리라고요? 옛날에 얘는 왕년에요. 날라다녔어요. 아침 9시면 산에 올라가서 12시에 내려와요. 친구 하나 데리고, 여자친구 하나 데리고 가서. 그래요? 둘이 가서, 까만 거. 얘는요, 밥 많이 먹는다고 쫓겨왔어요. 쟤. 예? 밥 많이 먹는다고 버림받았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른 데려왔지 뭐. 얘는 하늘이 개장사 집에서, 개장사한테 팔려가는 거 내가 이제 개장사가 부르는 금에 10만 원 더 준다 그래가지고요. 2마리, 푸름이랑 같이. 돼지, 그지? 하늘이 하늘이요. 300마리 모두가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유기견이라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 여인 어딘지 낯 익습니다. 6년 전 바로 특종세상에서 소개됐었던 유기견들의 데모 정명숙 씨. 당시에는 작은 컨테이너 주택에서 250마리의 개들에 파묻혀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데로 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방송 개 많이 키우는 사람 방송 나온다고 전화가 왔더래요. 빨리 텔레비 켜고 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 부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준 거예요. 여기 이사 오는 거. 난 그래서 MBN이 참 반갑더라고요. 방송 후 축구장 2개 크기에 달하는 넓은 부지로 이사를 올 수 있었답니다. 크게 3가지 구역으로 분리돼 있다는 사육장. 요 폐가 건물은 작고 아픈 녀석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고 있고, 올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망가져 보수가 시급하다는 비닐하우스는 덩치 큰 순둥이들을 위한 공간.
마지막으로 덩치가 크고 사나운 녀석들을 위한 산속 견사는 개들이 짖어도 시끄럽지 않도록 일부러 외진 곳에 만들었답니다. 건강 상태와 성격 등을 고려해서 개들을 분류해서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작진이 처음 만났던 승용차 안의 개들은 뭔가요? 니네들 대단하다. 이거를 왜 끊어놓는 거야? 차도 다 뜯어놓고. 개들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승용차.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항상 이 애들하고 같이 다녀요? 네. 아니? 집에서 사고 칠까 봐. 승용차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요주의 녀석들을 위한 또 하나의 견사인 셈이죠. 말썽쟁이 녀석들과 함께 나선 길. 한참을 달려 시내 한복판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일을 하러 나온 참이라는데요. 원룸촌에서 폐기물 청소를 한다는 그녀. 일이 들어오는 대로 건물 청소며 가사 도우미까지 닥치는 대로 한답니다. 누가 이제 외국 애들이 일하고 떠나면서 버리고 간 거라. 일할 수 있는 날들이 좀 있어요. 아유, 없어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없으니까. 한 달 사료값만 200만 원에 달하다 보니 일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나 사료를 기부하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뜸해지면서 더욱 힘들어졌답니다. 차 타는 거 되게 좋아하죠. 하지만 그동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버텨올 수 있었다는데요. 이 단골 사료 점포도 고비 때마다 도와준 고마운 곳 중 하나입니다. 이거 어디다 실어요? 사모님. 그거 제가 뒤에는 짐 뒤에는 짐이 있어서. 많이 좀 도와주세요, 사모님. 아니 나는 기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참. 걔 안 기르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걔를 왜 기르시는지. 고군분투하는 그녀가 안쓰러워 외상으로 사료를 내주곤 한다는 고마운 이웃. 살것 벌려고 매일마다 고생하고 그러니까 안쓰럽죠. 본인이 안 하셔도 될 거를 하고 있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신세를 진 사람은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매일 들른다는 편의점도 그중 한 곳. 오늘 어머니가 안 계시네.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는 할 수 없지만 먹을 순 있는 음식들을 따로 챙겨놓는답니다. 우리 이사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왜 얻으신 거예요? 애기들 간식거리 하라고. 나도 먹고. 거의 매일같이 들른다는 또 다른 곳. 유기견들을 위해 꾸준히 후원을 해주고 있는 육가공품 공장입니다. 고기예요? 네. 애처로운 게 그런 거예요. 본인이 살아야 뭐 개도 살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소소하게 조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껏 배 골리는 일 없이 유기견들을 돌볼 수 있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홀로 300마리의 개들의 먹이를 구하고 나눠주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벅차다는데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들에게 일일이 사료를 배달해줘야 하는 상황. 이번에는 사료를 머리에 이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 견사에 있는 개들을 돌보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려야 하는 험난한 산길. 주변에 인가가 딱 한 곳뿐인 외진 곳이지만 혹시나 개 짖는 소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줄까 산속 깊숙한 곳에 견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에로! 푸르마! 나타나네. 푸르마 인사드려. 푸르마 이리 와. 우리 푸르미야. 와 여기도 강아지들이 있네. 에로! 그렇지. 우리 에로. 다리 하나 없어. 형은 어떻게?
그러면 기억하지 못해요? 전사마다 요만큼 이렇게 따로 다 있는데 기억하지 그럼 못해? 강아지마다 분류를 해놓으신 거예요? 예. 암 놈은 암놈대로, 순 놈은 순놈대로, 순한 애들, 싸나운 애들 다 분리해놨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서둘러 차로 이동하는데 그런데 깜빡이가 켜져 있네요. 어머나. 또 이게 왜 방전이 됐냐고. 나 못 살아 진짜. 나 미치겠네 진짜. 아까 제대로 해놨는데 또 왜 또 방전이 되냐고. 이걸 어떡하냐고 또. 아이고, 아무래도 개들이 또 사고를 친 모양입니다. 깜빡이를 계속 켜놔서 차가 방전이 된 건데요. 그 차 좀 타요. 네, 그 차 좀 타요. 이불까지 따로 챙겨서 제작진의 차에 오르는데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무슨 일인지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데 차로 10분을 달려 도착한 곳. 여기요. 여기. 타이슨. 거기까지 갔어. 응가했어. 응가도 많이 했네. 착해라. 쉬도 했고. 잠깐만. 저거 치워줄게. 그토록 애를 태웠던 주인공은 바로 타이슨이라 불리는 개 한 마리. 그런데 앙상한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얘가 이 고개를 땅바닥에서 떨궈서 거느질 못했어요. 이렇게 세우면 픽 쓰러지고 못 일어났어요. 이제 죽겠네니까 이제 동동동동동 거리다가 나를 보니까 무조건 나를 갖다가 내 차 타라 그래갖고 나를 끌고 일로 온 거야. 견주의 부탁으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며 치료를 포기한 타이슨을 며칠째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답니다. 이거 안 빼면요 못 살아요. 아니 빨리 안 나요. 썩어. 그 안에서 고름이 엄청 많이 뺐어요. 일로 진짜 이만큼은 뺐을 거야. 타이슨. 바쁜 와중에도 수시로 들러 타이슨의 상태를 살폈다는 그녀. 얼마나 아팠을까. 간절한 마음이 통한 것인지 그 사이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데요. 병원에 데려가면은 더 이상 더 살 수가 없다. 막 눈곱이 끼고 막 이빨 다 빠지고 도저히 더 이상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애들. 그러니까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 애들 당연히 이제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강아지 엄마가 됐어요. 운이 좋아 보호소에 가더라도 입양이 안 되면 결국엔 안락사를 당하는 유기견들. 뻔히 죽게 될 운명인 걸 알면서 손 놓고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는데요. 그렇게 하나 둘 데려오다 보니 식구가 300마리로 늘었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들 밥부터 챙기는데요. 나비야 좀 튼튼하게 잘 커줘. 얼마 전 새로운 식구가 된 고양이들까지 챙기고 이젠 좀 쉴 법도 한데 또다시 차로 향합니다. 저기 있잖아요. 나는 보면 한 10시쯤 9시 반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제 눈 붙여요. 네. 그러면 이제 3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해봐. 흩어져 있는 개들을 수시로 살펴야 하니 사육장 가운데 차를 세워두고 이곳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있다는데요.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는 첫 끼. 그마저도 개들에게 양보합니다. 밥만 남아도 돼. 저기 젓갈 있어요. 젓갈 갖고 먹어야 돼. 그녀는 언제부터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걸까요? 20년? 20년? 애들하고 항상 이렇게 20년 동안 차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방이라는 방은 개들이 다 들어앉았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라고. 자기만의 공간이 무슨 뭐 필요해요. 개 한 마리 더 집어넣어야지. 그 식이었어요. 방향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승승장구했었던 여자. 하지만 사업이 휘청거리자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등을 돌렸고
곁에 남은 건 반려견뿐이었답니다. 사업을 접고 반려견들과 낙향을 한 후에는 유기견까지 거둬 키웠다는데요. 혹시 가족은 없으세요? 네? 가족. 가족 없어요. 내 동생들 서울에 5. 우리 엄마. 네. 동생들 다 결혼했고 저는 결혼 못했고 가족이 없죠. 그렇다고 내가 뭐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일이 그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이렇게 붙어 살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이 나한테 감사해요가 아니라 내가 감사해요 하는 거지. 사람에게 다친 마음을 강아지들을 돌보며 치유받았다는데 자신이 아니면 돌봐줄 이 하나 없는 버려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유일한 행복이었고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볼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까지 유기견들에게 내어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인적 드문 유기견들의 집으로 찾아온 트럭 한 대. 방전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사람을 부른 겁니다. 네, 걸어보셔요. 우렁찬 시동 소리와 함께 밝아진 여자의 표정. 차를 고치자마자 길을 나서는데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들어가 빨리. 이거 왜 이렇게 열어놨지? 아, 이게 웬일인가요? 사고를 쳤는지 눈치를 살살 보는 녀석. 이웃집의 밭에 개들이 못 들어가게 쳐둔 울타리를 그새 망가뜨린 모양입니다. 진짜 어떻게 해? 아니 왜 저러느냐고. 나 진짜 못 살아. 쫓아가면 안 돼. 큰일 났다. 불안한 마음에 밭으로 들어가 보는데 울타리를 뚫고 이웃의 밭에 들어가 있는 한 녀석. 주랭랑치는 녀석을 잡는 것도 문제지만 망가진 작물은 또 어떻게 배상해줘야 할지 나오는 건 한숨뿐인 상황. 한참의 추격전 끝에 결국 현행범으로 잡혀온 녀석. 다시 사고를 못 치게 목줄을 단단히 해두는데요. 함께 있던 다른 녀석들도 모두 잡혀왔습니다. 오늘 이제 얘네들 다 위쪽으로 묶으실 거예요? 저 위에다가 안전한 데다가 사람들 없는 데다. 짧은 목줄에 묶여 지내야 하는 개들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데요. 사고를 쳤으니 이제 수습을 할 차례. 소독하는 거 그거 소독해달라 그래. 그 줄을 잡아달라 그랬더니 올라가다. 응, 내가 잡아드릴게. 누구예요? 여기 이웃집 아. 같이 사시는 분. 유일한 이웃집이자 녀석들이 망쳐놓은 밭의 주인이라는데요. 그동안에도 돈으로 배상할 형편이 안 될 때는 일손을 거두는 것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해왔답니다. 저기서 하나 또 잡아당겨줘야 돼. 저 끝에 내가 올라가요? 올라가. 땡겨요. 네. 어떻게든 보상을 하려는 그녀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이웃집과 큰 갈등 없이 지내고 있다는데요. 이해하죠. 내가 그래도 가만히 있겠어요.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개가 좋아서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망쳐놔 봐. 좋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 여러 마리의 개들을 키우다 보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답니다. 밭일을 마친 그날 오후. 아무리 피곤해도 걸을 수 없는 일과 오늘은 생고기까지 챙겨 타이슨네를 찾았습니다. 죽어가는 타이슨을 살린 건 특별한 기술도 비법도 아닌 정성 어린 간호였다는데요. 그런데 밭일까지 해가며 무리를 한 탓일까요?
오늘따라 유독 피곤해 보입니다. 좀 주무시게요? 네? 좀 주무시게요? 아이고 힘들어.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이요? 네. 3시. 오전 3시? 버려진 개들을 살리는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20년. 그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그녀. 목줄을 해둔 녀석부터 살피는데요. 너 풀어주면 저 밭에 가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여기서만 놀면 좀 풀어줄 건데. 고양이들까지 살뜰히 살피는데 어두컴컴해서 한 치 앞도 잘 안 보이는 상황. 여기 혹시 전기는 안 들어와요? 네. 전기 안 들어와요. 원래부터 안 들어왔어요? 네. 전기세 내기 싫어서 안 끌었어요. 돈 없는데 거의 어김없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 넓은데 전기 설치했다 불나면 어떡해. 아침에는 통조림 좀 줄게. 아유 착해라. 이렇게 보자. 쌀쌀해진 날씨에 신경 쓸 일도 더 많아졌답니다. 그런데 아이고, 됐어요. 괜찮아요? 아니 어두워서. 올라가자. 해가 지면 한 치 앞도 분간이 어려운 산속에서 어떻게 전기도 없이 살아온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한데요. 아이 많이 넘어지죠. 맨날 자빠지고. 조심해야 돼. 이제 너무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 깨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 나 죽는 건 괜찮은데 얘네들 어떡하냐고. 나오면 안 돼. 안즈나 서나 개들 걱정뿐이네요. 아유 힘들어. 아우 힘들어. 강아지들을 품에 안으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곤 했었는데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네요. 오늘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사료 몇 포 사는데 애가 아픈데 내가 병원 안 데려가겠어요? 50만 원이라면 안 주겠어요? 100만 원이라면 안 구해서 했겠어요? 근데 나한테 쓰는 거 그 5만 원이 아깝더라고. 사료가 몇 폰데요 내가. 지금 가장 걱정되고 힘든 건 뭐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애들 걱정이죠 뭐. 우리 애들 걱정. 내가 잘 못해주는 것 같고 다 잘한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애들 묶어놓고 키우면서. 꽃밭에서는 다 언제까지 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걱정은 더해만 갑니다. 지쳐가고 있는 그녀를 도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제작진의 주선으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손을 거들어줄 봉사자들. 아유, 이거 혼자 이렇게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제 인건비 쓸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인건비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아유, 대단하시네요. 좀 힘닿는 데까지 오늘 다 도와드리고 갈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가장 시급한 비닐하우스 견사 정비부터 시작한 봉사자들. 지난 여름 폭우와 태풍으로 망가진 비닐하우스 견사를 정비해야 유기견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이렇게라도 치우고 애들이 좀 편안한 공간하고 아늑한 휴식처하고 겨울 따뜻하게 겨울 날 수 있다면은 이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자 혼자서는 도저히 치울 여력이 안 돼 묵혀둔 쓰레기도 만만치 않은 양. 엄청나게 많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나가요 무거워 좀. 냄새가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100리터짜리가 몇 개나 나온 거예요? 지금 한 20개 정도 지금 나왔어요 현재. 비닐하우스 견사 위에는 한겨울 매서운 비바람을 막아줄 천막도 설치를 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내일처럼 나서주는 봉사자들. 저 안에 키우고 이제 또 이런 거 하우스를 4동 한 5동 더 질 거예요.
이제 군데 다 갖고 한꺼번에 많이 넣어놓으면은 이제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이 되겠다. 그럼요. 지금 이 자체가. 장정 여럿이 달라붙어 반나절 걸려 완성된 참막집. 겨울이 오는 게 두려웠었는데 다행히 추위 걱정은 조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 시급한 건 여자의 건강 상태.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통증을 방치해왔다는 여자를 설득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두운 산속에서 수차례 넘어져 더욱 심각해졌다는 무릎 통증. 과연 여자의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이미 관절염이 좀 심하게 진행이 돼 있어요. 뼈도 지금 많이 자라 있는 상태고 어머. 연골도 지금 많이 다 닳았어요. 점점 더 관절염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걷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통증을 덜어주는 주사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휴식. 그녀 역시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요즘 들어 부쩍 체감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프면 아이들 밥하고 사료를 줄 게 이제 많이 걱정이 되죠. 많이 더 안 아프길 바래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며칠 후 제작진의 주선으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입양처를 찾아주는 유기견 보호소 담당자들인데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입양 보내길 극구 거부해왔던 여자. 안녕하세요. 인사. 근데 이제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이제 아직 어린애는 얘가 이만큼 클지, 이만큼 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냐 그때는. 믹스견이고 이제 성견이 됐을 때 어떤 사이즈까지 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입양자분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있고요. 입양 가고 나서는 입양자분의 자택에 내방을 해서 이제 저희 에는 훈련사분들도 같이 계시니까 같이 내방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훈련을 또 못하고 지원을 해주던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있으니까 사양률은 현저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은 내 새끼를 믿고 내어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는 그녀. 끝까지 책임지고 입양을 보내준다는 말에 마음의 문을 연 여자. 더 정이 들기 전에 새끼들부터 보내기로 했는데요. 대형견이나 성견에 비해 새끼나 소형견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을 확률이 높다는데요. 소유권 포기 각서를 쓰는 것으로 완료된 입양 절차. 아기들 잘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연락 주시리라 믿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조심해서 잘 가세요. 아쉬움이 가득해 보이는 그녀의 표정.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입양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늘상 생각하는 거는 내가 몇십 년 전에 강아지를 처음 기를 때와 지금 그 내 마음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도 그렇게 잘 졌으면 좋겠어요. 버려진 생명을 위해 희생해왔던 그녀의 삶. 이제부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도 가지시길. 주인이 행복해야 개도 행복한 법이니까요. 그 누구도 감히 쉽게 발을 들일 수